5월 7일 국토부에서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고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두 곳이 추가됐습니다. 그 중에 고양시 창릉에는 813만 제곱미터의 3만 8천 가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산이 시끌시끌해졌어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시작하죠.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주요 골자인데, 현수막 걸기나 촛불 집회를 하자는 제안들이 나왔고, 파주 운정신도시의 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고양시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작년부터 반대 집회를 했었죠. 이에 반해서 창릉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데 일산 사람들이 왜 집단행동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반대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일산 신도시가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 과밀 억제권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 발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는데 옆에 대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오면 일산은 망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등장합니다. 일산을 과밀 억제권역에서 해제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해달라. 일산 예비군 훈련장과 농협부지를 없애고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해달라.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해달라. 지하철 연장 공사를 조기 완공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이 나왔습니다. 즉 완전한 반대는 아니고 조건부 반대라는 거죠. 물론 일부의 얘기니까 일산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도 정부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야 정부 정책에 충돌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맞다 틀리다를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역 주민들과 그분들을 대표하는 지역구 정치인이 관계부처와 풀어나갈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일산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이 완벽한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고, 조금 오래된 신도시 인근에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 과연 조금 오래된 그 신도시는 정말로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결국 그 주민들이 망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추측으로 짚어보지 말고 과거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 분석해보는 기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발표된 사실만 정리해 드릴게요. 고양 창릉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에 있는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대에 조성됩니다. 13제곱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246만 평이 되겠네요. 이곳에 3만 8천호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LH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시작하고요. 전체 가용 면적의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자족용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한 곳에서 모두 다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연계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끼리만 역할 분담을 잘 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라는 거죠. 하지만 자족용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기업, 상가, 사무실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녹지 조성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 없죠. 330만 제곱미터, 약 100만 평 규모의 녹지와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구간을 신설한다는 내용과 백석동에서 서울 문상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부천 대장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내에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이 포함됩니다. 김포공항 바로 남쪽에 녹지지역과 논밭이 있는데 그곳을 개발하는 거죠. 부천시 내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속합니다. 전체 부지는 34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이 조금 넘고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용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약 20만 평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합니다. 전체 면적의 39%가 아니에요. 가용 면적의 39%입니다. 또 약 30만 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 대규모 하수 처리장에 상판,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약 9만 평 넘는 규모의 복합 스포츠 센터를 만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SBRT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 BRT가 뭐냐 하면 간선 급행 버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슈퍼를 붙여서 SBRT라고 말한 거예요. 즉 슈퍼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이 정도 말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간선버스의 전용 차로와 우선 신호 체계를 적용해서 웬만하면 막히지 않는 지하철 수준으로 빠른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이걸 참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분들 종특이에요. 이게 부천 대장지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 부산, 경기 일부, 세종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세종은 도로 여건이 좋지만 교차로가 많아요. 교차로가 많은 곳에서는 우선신호 배정이 어렵고 또 간선버스의 우선신호를 먼저 배정해 주려면 거기에 맞는 신호체계와 장비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돼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도 비슷해요. BRT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뭔지 모르죠. 왜? 대부분 버스 전용 차로에서 그냥 그 신호 받고 달리고 있어요. 부천 대장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SBRT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이걸 청라지구까지 연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 도로 설계할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우선신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 안 하고 도입만 해버리면 아무리 잘해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퇴근 시간에 들어갔다 출근 시간에 못 나오는 개미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경명대로 신사로 확장, 소사로 확장, 고강 IC와 서운 IC 신설, 외곽순환도로 정비, 이런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족용지.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 신도시 정책에 비하면 전체 면적에서 이 자족용지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즉 이번에 만드는 신도시는 배드타운이 안 되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자족용지가 제 기능을 잘 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외부로 출입하는 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는 줄겠죠. 이 자족용지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SBRT, 슈퍼 간선 급행 버스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SBRT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착시키느냐, 이 두 가지가 창릉지구와 대장지구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3기 신도시로 5월 7일에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발표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양과 부천에 연고가 있는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추가 내용이 다시 나온다면 또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